13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월세 그리고 전세 10만 원 그리고 전세 까지. 안녕하세요, 정그린 서울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룸투어 영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2살에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찍어봤고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되게 많이 이사도 다니고 했어요. 13년 정도 자취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살았던 서울 집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고,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엄청 쌌던 집, 그런 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 올라와서 대학생 때 살았던 집이 일단 기숙사였는데요. 이 기숙사는 지금 자취하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간단히 그냥 패스하고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살았던 곳이 바로 하숙집이었어요. 살 곳을 찾아보다가 엄마가 그래도 밥을 주는 하숙집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를 하숙집으로 보낸 거죠. 학교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월 48만 원짜리. 지금 생각하면은 꽤 되게 괜찮은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하숙집이니까 어쨌든 삼시세끼 밥이 나오는데 진짜 싼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숙집 특징이 옛날에 여관이었던 곳을 개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도가 이렇게 쫙 있고 방이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일반 하숙집보다 좀 독립적이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잘 맞았고, 진짜 큰 장점이 하숙집은 보통 한 층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진짜 방마다 딸려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큰 메리트였어요. 근데 건물이 엄청 오래됐었다는 거,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당연히 없어가지고 여름을 진짜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24살 취직해서 직장 다니면서 하숙집에서 다니려니까 여기랑은 좀 멀어가지고 약간 위치가 애매하더라고요. 직장이랑 같은 지하철 라인 중에서 원룸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진짜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으려고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원룸에 들어갔어요. 제가 또 갔던 곳이 막 원래 하숙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정도 되는 위치에 떨어진 오피스텔이었고요. 그때 오피스텔은 월세로 들어갔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가 40이고 관리비가 55,000원. 월세가 진짜 너무 아까워가지고 월세에 40만 원 초과되면 절대 안 간다는 생각으로 집을 구했었고요. 지하철역에서 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2천에 40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격은 괜찮았는데 이 집은 제가 딱 1년 살고 나왔거든요. 원룸이라서 너무 좁았어요. 제가 하숙집 살 때도 방이 진짜 되게 좁아가지고 답답했는데 또 이사간 집도 좁으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더 이상 좁은 집에선 못 살겠다, 조금 낡아도 좀 큰 집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오피스텔 원룸은 딱 5평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놓고 그냥 옷장 작은 거 하나 있고 책상이 있고 뭐 그런 정도인데, 조금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게 책상이 2개가 옵션으로 있어가지고 굳이 2개를 다 놓고 쓰려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뭐 부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기서 뭔가를 해먹는다는 건 진짜 무리였고, 그리고 화장실도 너무 좁아가지고 세면대도 되게 조그만 거 간이식 세면대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제발 좀 넓은 데 가고 싶다 해가지고 1년 만에 나와서 다른 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그때 당시 다니고 있었던 회사가 지하철 라인 2개가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그중에 또 다른 한 지하철 라인과 겹치는 동네를 막 알아봤어요. 그 동네가 조금 더 쌌는데 싼 이유가 동네가 다 산이었고요. 그리고 빌라 건물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심지어 건물도 되게 한 20, 30년 된 건물들만 많은 되게 오래된 동네였어요. 이전 집은 원룸이 2천에 40인데 거기는 투룸이 2천에 40인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니고 빌라고 실평수는 한 10평 정도? 근데 원룸에 살다가 투룸으로 옮기니까 처음엔 너무 넓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러고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 3호선 타고 쭉 내려가면 뭐 신사 이쪽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기도 되게 편하고, 그냥 제 원래 나와바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신촌이었는데 신촌하고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전 정말 진짜 만족스러웠거든요.
싼 데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좀 낡은 집 특징이 뭐냐면 방이 사각형이 아니에요. 뭐 삼각형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방이 요상하게 딱 사각형으로 안 떨어지고 뭔가 미묘하게 기둥 같은 게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바닥이 약간 울퉁불퉁하다거나 옛날 시골집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생각보다 크게 안 가려가지고 잘 살고 했는데,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오피스텔과는 달리 옵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침대, 세탁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샀어야 됐고, 거기 유일하게 있는 옵션이 싱크대 정도였어요. 가스레인지까지 제가 다 사서 들어갔고, 그래서 한번 이 가구들을 다 마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가구들 다 갖고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작은 집으로 못 돌아가고요. 옵션이 있는 집도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고 약간 옵션 없는 큰 집 위주로만 봐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자취하시다가 좀 낡아도 옵션 없어도 넓은 집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한번 가구 가전을 다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이제 그걸 다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사비가 진짜 확 뜁니다. 반포장 이사만 해도 몇십만 원이니까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2040짜리 투룸에서 그래도 한 2년 정도 되게 잘 살았고요. 이제 또 거기서 약간 슬슬 나가겠다고 생각한 게, 직장에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있었으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직장 생활도 몇 년 했는데 약간 돈도 안 모이는 것 같고 집을 언제 장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막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그 동네 안에서 전세를 또 찾아봤었어요. 근데 또 제가 가구나 가전 같은 걸 이미 다 사버렸으니까 작은 집은 또 못 가요.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컨디션의 빌라인데 투룸인 집이고 실평수는 한 10평 정도 나오는 곳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골라서 이사 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전세 보증금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쌌어요. 서울인데 전세 보증금이 딱 9천만 원. 1억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고 심지어 관리비도 없었어요. 건물 자체가 그 전에 살던 집보다는 조금 더 신식. 그래도 오래됐지만 조금 더 신식이었는데, 그래서 구조도 조금 더 좋았어요. 거실도 좁지만 약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너무 좋았는데, 단점이 있다면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산 위로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겨울에 좀 힘들었다는 거. 또 하나의 단점은 건물이 그래도 20년, 30년 되면 한 번은 화장실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신 건지 진짜 타일 같은 게 너무 낡고 막 그래가지고, 집 안은 그나마 괜찮은데 타일이 진짜 막 깨지고 엄청 곰팡이 때문에 줄눈도 다 까매지고, 그리고 세면대도 없었고, 그래서 화장실만 보면 진짜 이 집은 못 살겠다 싶은데 그냥 방 들어가면 그냥저냥 괜찮아서 살만한 그런 집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사는 기반을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 살았던 동네가 위치나 이런 건 되게 좋았지만 안 좋은 점이, 동네 자체가 되게 오래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살고 동네도 좀 번화하고 그런 데에서 한번 그래도 젊을 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남 쪽을 이렇게 쭉 알아보는데, 강남은 사실 뭐 당연하지만 진짜 강남역 근처나 이런 데는 알아볼 생각도 안 했고요. 너무 비싸니까. 집을 좀 알아보다가 강남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밀려나서 좀 더 서쪽에 알아보게 됐고요. 그렇게 싸지 않더라고요. 전세 금액도 정말 예전 살던 집의 거의 3배? 예전에 9천만 원이었으니까 물론 낡긴 했지만 원래 있던 대출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 한도가 거의 한 70, 80 이 정도였는데 거의 그거 꽉 채워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고, 그런데도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는데도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은 진짜 되게 낡은 집들 위주로만 살았거든요. 저는 낡은 거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대신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 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 그래도 오랫동안 낡은 집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신축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축은 건물이 막 지어지고 나면 등기도 나와야 되고 해서 대출을 받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요 집은 완공된 지 한 3개월 정도였는데 이미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급하게 지방 발령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게 된 상황이었어요. 전 세입자가 3개월 정도만 살고 나간 집으로 딱 들어오게 돼가지고 너무 깨끗한 컨디션에 잘 신축 집에 살게 됐습니다. 이 집이 딱 옵션도 제가 없는 것만 딱 있더라고요. 빌트인 에어컨이랑 세탁기, 드럼 세탁기 정도만 딱 있고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가구 가전들은 다 그대로 들여놓을 수 있는 투룸에 실평수 10평 정도 나오는 구조여가지고, 그리고 구조도 되게 잘 빠져가지고 나름 방 자체는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뭐 3억은 안 되지만 2억 후반대 정도의 꽤 비싼 전세금을 주고 들어온 집인데 여기랑 진짜 멀어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서 여름이나 겨울에는 진짜 걸어서는 못 다니겠고 꼭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진짜 배달시킬 만한 맛집이나 이런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 동네는 그런 거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서울인데도 소소한 장점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되게 만족하면서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해요. 남들은 이사 다니는 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이사 다니는 것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집을 보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이거 끝나면은 좀 다른 데로 뛰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서울에서 13년간 살면서 그동안 살아온 집에 대한 얘기였고요. 현실적으로 서울 올라오면 혼자 살 만한 집이 어떤 데일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